몽골에게 복속한 그러한 성인 남자들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몽골 사람들은 당연히 몽골군으로서 전쟁에 열심히 참가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복속한 사람들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속을 했는데 또 전쟁에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칭기스칸은 그러한 주변 부족들이나 주변 국가들의 왕자들이나 귀족의 자식들을 전쟁의 최전선에 내세워서 그 사람의 충성도를 시험을 하죠. 나에게 얼마나 또는 몽골 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위들은 열심히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몽골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장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아시아학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24살 하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프리랜서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몽골 역사를 공부를 했지만은 몽골 옆에서 이렇게 또 몽골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면도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몽골분과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칭기스칸의 딸이라면은 혹시 특별한 대우나 받았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칭기스칸의 딸들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귀중한 대접을 받았죠. 그러면서 몽골 유목민으로서도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고 그러면서 몽골 제국이 운영되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주변 부족들에게 시집을 가서 국가들이나 부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몽골에게 위험이 될지 아니면 몽골에게 도움이 될지 등을 판단하고 정보를 모아서 또 칭기스칸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로 스파이네요, 완전. 네, 뭐 스파이일 수도 있고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 사랑이라는 게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다 약간 계약 결혼 같이 일 때문에 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날에도 뭐 일반 사람들이야 서로 사랑을 하거나 좋아하면은 결혼하겠지만은 힘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이나 부를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당시에 칭기스칸도 이러한 유목민족의 권력의 최정점에 섰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고 또 몽골 제국이 오랫동안 존속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딸들은 군말 없이 아빠인 칭기스칸이 시키는 대로 시집을 갔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칭기스칸의 사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쿠르근들이 전쟁에 참여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몽골 유목민들 중에서 성인 남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보통 14살, 15살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공을 세우고 하는 것이 유목민들에게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남성으로서의 자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재밌는 얘기는 사실은 현역 복무가 적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동안은 어떤 원정이든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칭기스칸이 결혼시킬 때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뭔가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부족은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사위를 받아들이고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몽골에게 복속을 하면은 당연히 제국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까지 포함해서 원정에 군사를 내어야 되겠죠. 항상 방금 말했듯이 유목민 남자들 또는 몽골에게 복속한 그러한 성인 남자들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몽골 사람들은 당연히 몽골군으로서 전쟁에 열심히 참가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복속한 사람들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속을 했는데 또 전쟁에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칭기스칸은 그러한 주변 부족들이나 주변 국가들의 왕자들이나 귀족의 자식들을 전쟁의 최전선에 내세워서 그 사람의 충성도를 시험을 하죠. 나에게 얼마나 또는 몽골 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위들은 열심히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은 일부러 칭기스칸이 그 사위들을 죽이려고 최전선에서 앞서 나가게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아마도 누구라고 보낸 것은 아니겠고요. 사실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라고 보냈겠죠. 물론 칭기스칸의 친자식들도 항상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또는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더 열심히 싸워서 몽골 군대가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미망인이 된 딸들은 어떻게 제국을 지배했나요? 몽골 군사들과 같이 갑니다. 또 시종들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과 그다음에 그러한 정보원들을 통해서 그 국가의 실세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미그루뿐만 아니라 카를루크
그리고 훗날 쿠빌라이 칸 때 고려에도 시집 온 몽골 공주들이 고려 조정에서 왕실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몽골 제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운영할 수 있게끔 조종을 합니다. 아까 몽골에서 징기스칸의 딸들이 받는 대우를만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징기스칸의 사위분들이 몽골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황금 가문과 혼인을 통해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황금 시족만큼은 아니지만 그 황금 시족의 버금가는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만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했던 많은 그 쿠레겐 사위가 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은 일반적인 그러한 쿠릴타이에는 참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는 고려의 왕들도 칭기스칸의 또는 칭기스칸 가문의 사위가 되면서 몽골의 쿠릴타이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됐듯이 당연히 몽골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핵심 다음 가는 그러한 중요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몽골 왕실의 여성들이 이제 좀 강하다고 들었었는데 홍대도 마찬가지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타고 레슬링도 같이 하고 그랬던 걸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몽골의 이러한 공주들이나 칭기스칸 가문의 여성들은 당연히 칭기스칸의 혈통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동생들도 그랬지만은 칭기스칸의 아들들 그리고 칭기스칸의 딸들도 그 다음에 손주 손녀들도 사실은 꽤 우수한 머리와 체력을 지니고 태어날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당연히 유목민 여성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 타고 팔 쏘는 것도 잘하고 강한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는 남성들과도 씨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체력을 그리고 명민한 머리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아까 든 건 지금도 몽골 여성분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어쩌면 옛날 그 몽골 왕실족인 여성들과도 동일하게 그때부터 좀 배워왔던 게 있으니까 지금도 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야기를 했지만은 몽골 여성들이 남성에게 뒤지지 않는 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쿠툴룬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습니다. 조금 뒤시기의 이야기인데 이 쿠툴룬은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의 증손녀, 왜냐면 우구데이의 손자인 카이두의 딸이기 때문에 쿠빌라이와 대항했던 몽골의 우구데이 가문의 왕자였죠. 그런데 이 바로 카이두의 딸이 쿠툴룬인데 이 쿠툴룬이 기록에 원사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페르시아에서 일칸국에서 작성된 집사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이 쿠툴룬 공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면은 이 쿠툴룬은 항상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전장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나랑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남자랑은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도 이 쿠툴룬 공주를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카이두가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억지로 결혼을 시켰지만은 씨름으로는 여성인 쿠툴룬 공주를 이길 남자가 없을 정도로 체력이 또 씨름 기술이 뛰어났던 그러한 분이었고 이 쿠툴룬을 통해서 나중에 서양에서 푸치니의 오페라인 투란도트 롤 모델이 바로 이 쿠툴룬 공주입니다. 멋진 분이셨네요. 칭기스칸의 딸 주제가 나왔는데요. 칭기스칸의 딸들이라면은 제가 알기엔 5명, 5분을 죄송합니다. 5분 알고 있는데요. 5분 그게 전부인가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딸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기록에 남은 중요한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딸들은 지금 5명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기스칸의 정후조, 정부인인 부르테 후진이라고 불리는 분에게서 중요한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코친베키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치체겐, 세 번째 알라카이베키, 네 번째로는 투말룬, 다섯 번째 알탈룬이라고 하는 이 5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명은 모두 부르테 후진의 딸들이고요. 사실은 후궁의 이름은 부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인의 딸 일알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6분은 주변 국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통치자 아니면 통치자의 아들들에게 모두 시집을 갑니다.